네, 김치영입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600선을 지금 내준 상황이거든요. 시장 전략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오늘 또 모셨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모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예정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경제 지표 민감도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물론 간밤 같은 경우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래도 또 경기 둔화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야 할 텐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경기 침체는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폭이 언제일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깊은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거는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실질 소득이 거의 정체되고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가 그걸 미리서 좀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의 침체를 지금 미리 반영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 침체라는 게 완만한 침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사실은 정책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높여놨으니까 침체가 안 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정책에서 바라는 바는 완만한 침체니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좀 두려움이 큰 거는 미국 주가가 그동안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죠. 제가 명목 GDP 그다음에 뭐 산업생산, 고용의 M2, 소매 판매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 보니까요. 그동안 S&P 500 기준으로 한 15% 안팎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 가대평가된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근데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8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내수는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가 역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분기부터는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2분기 마이너스 0.2% 어제 잠정치 발표했습니다만은 3분기, 4분기에는 최소한 전분기 대비 0.7%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좀 내수가 굉장히 부진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카드 사용액 이런 것 같은 거 보니까 하반기에는 소비가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별로 그 수출 지금 데이터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미국 경기가 좋아가지고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미국 비중은 좀 축소될 텐데요. 최근에 보니까 8월 데이터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아세안 쪽, 인도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세는 계속 되는 데다가 소비가 약간 증가하면서 뭐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저는 서서히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 사실 수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게 수출 중에서도 일평균 수출을 봐야 한다. 일평균 수출과 코스피의 동조화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월 수출 데이터를 봐도 일평균 수출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반도체 수출도 좋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AI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우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탈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일평균 수출 금액이 늘었기는 늘었지만 또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0.87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매월 그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면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평가하는데요. 지금 9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제가 예상해 보니까 27억 4천만 달러 정도 9월 예상치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평균 수출하고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코스피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리고 8월 말도 한 5% 가대평가됐는데요. 근데 어제 주가로 보니까 코스피가 한 9% 정도 이제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어요. 오늘 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한 10% 이상 가소평가 영역이 들어섰습니다.
저걸로 보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가소평가됐다. 저는 코스피가 오를 가능성이 저걸로 봐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말씀하시는 과대 과소평가는 일평균 수출 금액과 비교했을 때 과대 과소평가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상강에서 제일 높은데요. 코스피를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해기 분석해가지고 잔차를 구해가지고 그것보다 뭐 평가가 높으면 플러스 쪽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낮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는데 7월에는 플러스 15%였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9월은 증가,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뭐 어제까지는 9%인데요.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10% 정도 가소평가형, 지나치게 이제 가소평가형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가 과대평가됐다라고 그러면 뭐 옳은 게 있다고 과대평가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9% 정도 앞으로의 수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예상보다 코스피가 과소평가됐다는 거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시죠? 최소한 앞으로 9% 정도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올라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는 조정인 가운데 가장 문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좀 정상화가 됐잖아요. 이것이 또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서서 내수는 그래도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에 선행하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는 제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하고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차이를 그리는데요. 저 그림에 뭐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 8월 달에 저기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저게 코스피에 한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저렇게 마이너스 갔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9월 들어서 지금 며칠이 안 돼 있습니다만 어저께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로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말 주가가 9월 말 주가보다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GDP 성장률에도 한 3분기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저걸 보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채권 시장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이니까요. 9월보다는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0월 말 코스피 지수가 9월 말 주가 지수보다 더 높다는 거죠. 기대를 좀 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경기에 대한 선행 지수들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행 지수를 보면서 저희가 주가를 전망을 또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OECD 각국의 선행지수,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7월까지는 뭐 발표 안 하다가 어제 7, 8월 연속 그 2달을 발표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OECD가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가 계속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이후로 내년까지는 저기다 전망치를 넣어놨는데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선행지수를 보고 주가 방향을 전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저게 정점이었어요.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 2월에 그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지금 선행지수 축을 따라 가지고 좀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행지수가 지금까지도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행지수를 따라서 또 코스피도 뭐 10월, 11월 뭐 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11월은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서 다행인데 사실 9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또 9월이 뭐 한 달간 놓고 보자면은 한 달 수익률로는 가장 또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민감도도 커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변동성 확대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9월 19일 날 우리 새벽으로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영역이 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지만은 저는 10월 초까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고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 궁금한 게 달러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약세가 좀 보이는데 이거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달러 지수가 뭐 106에서 네. 지금 101 안팎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예,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주식 해가지고 우리 돈 버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저는 달러 약세 추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지금은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이번 달 조정받을 때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에 그래도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자라고 희망찬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